아,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네요. 예, 양력으로는 보름인데 음력으로는 아마 지금이 4, 5일 어제 새벽에 보니까 조상달이 떴더라고요.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조상달을 보려고 해서 볼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하도 잠을 어제 안 주무시고 또 주무시다가 또 어제 저녁에 좀 수분을 좀 많이 드렸더니 또 침대에다가 또 거창하게 또 볼일을 봤어요. 그래서 침대 시트 다 갈고 침대까지 젖어가지고 거기서 못 자고 이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다가 전기 매트, 대형 매트 있거든요. 그걸 깔고 잤어요. 또 그렇게 했으면 계속 헛소리 하시면서 못 주무시고 그러던 차에 잠깐 짬을 내서 하도 속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밖에 한 10분 산책했을까요? 보니까 초생달이 떴더라고요. 예. 앞길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는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산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몇 번 나가서 한두 번 나간 것도 아니고 저녁에 한 3번 나갔을까요? 아, 어제는 거짓말 셌어요. 간헐적으로 잠은 자기는 잤습니다만은 어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어머니도 거짓말 셌으니까. 차라리 초저녁에 선망 현상이 심했더라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휠체어 산보 갔을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푹 주무시는데 초저녁엔 잘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그 소변 보시고 나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좀 허탈하고 자괴감이 밀려와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간혹 어머님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과 몸이 혼미하고 몸이 이렇게 내 자신이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한탄하실 때가 있어요. 독백으로. 그것은 표현은 않지만 항상 그 마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그 본인도 모르게 그 침대에서 소변 본 거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울고 없으면 헛소리하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께서 우신다 그러면 제정신 돌아왔다 그 말이고 울지 않으신다 그러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헛소리도 안 하고 울지 않으시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몸이 기력이 허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헛소리 하시고 우시고 그게 더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날샜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무겁지만은 또 어머님께서 식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평소에는 8시 9시에 식사 드리려고 해도 안 드시는 분이 웬일인고 싶어서 또 부랴부랴 식사 좀 드렸죠. 한 5, 6수 드시고 지금 주무십니다. 그 정도면 뭐 오전 식사는 괜찮아요. 어제 주간 활동은 무난했어요. 밥도 세끼 뭐
정상적으로는 드시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오차 한 개 내에서 드셨고, 특히 밤에는 수분도 많이 드셨고, 휠체어 산보도 어제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한 4시간 했을까요? 주물러드리도 많이 주물러 드렸고, 무난히 했는데 그 밤에 제가 우유하고 딸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게 결정적으로 좀 수분을 많이 들여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께서 통제를 못 하시고 일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 어머님 좀 마음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거짓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과서에 보면은 노인들은 아침이나 점심 때 수분을 드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수분을 드리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침하고 점심 때 많이 드신 경우에 못 드린 거지, 아침하고 점심 때 별로 못 드시니까 아들이 입장에서는 야간에 몇 번은 깨는 한이 있더라도 수분을 드리려고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렸던 건데 그랬어요. 뭐 가급적이면은 주간에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수분은 그게 맞아요. 제 이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님보다 9살 아래이신, 그러니까 지금 8살 아래,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어머님께서 98이니까 올해 90이네요. 여동생 막내가 하나 있어요. 막내 고모가. 근데 그분도 지금 죽겠다고 저한테 한번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간다고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밥은 누가 하냐 그래요. 밥은 내가 합니다 그랬더니 네 마누라는 없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마누라는 제가 전세 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이모님이야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또 저한테는 또 마음을 들쑤시는 그런 대화가 됐죠. 가정운영 하시는 분들은 형제 자매나 가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 통제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누라하고 우리 자식들은, 뭐 자식이야 출가했고 마지막 막내 하나 있는 거 지 어머니랑 같이 제가 전세 내서 내보냈어요. 우리 마누라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막상 이런 어, 실전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마누라도 굉장히 그 좀 의외의 상황을 저한테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누라를 내보내야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누라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제가 내보냈습니다. 가끔 반찬 해가지고 와요. 이 앞에 상거리에 3년 전에 집이 하나 흘렸는데 그때는 금방 건축할 것처럼 보이더니 건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텃밭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울 있죠. 그 이제 부추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부추가 봄인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가위로 잘라서, 방금 어머님 오전에 주무시기 때문에 밭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이제 그게 좀 뭐 좀 자양 강장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 부추라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저는 생으로 먹고 조금은 갈아서 어머니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식사를 드릴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수분입니다. 수분. 예.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귀찮아서 이 물을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부터 그래서 싫으시더라고. 아마 요양원에서 계시는 분들도 99%나 100% 물 잘 안 드실 겁니다. 노인 심리가 그래요. 본인도 힘들거니와 요양사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러면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 제가 대소변은 깨끗이 처리한다. 뭐 어머님 센서가 깨졌거든요. 금방 소변 보고 또 안고 또 침대에 눕혀드리면 또 금방 소변 보러 가자 그래요. 제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그건 괜찮으나 컨디션도 안 좋고 유별나게 막 오늘처럼 날색해가지고 피곤할 때 있죠. 그러면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네, 대원칙, 몸이 가루가 되나 있더라도 대소변은 봐야 된다.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일어납시다. 보고 또 소변 봐요. 또 보고 와요. 또 그러면 또 걷지도 못 하시는 분 제가 밑에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반부양 상태에서 일부러 다리 운동 하시라고 질질 끄면서 저 바깥에 있는 이동 변기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나마도 하니까 저렇게 어머니 좀이라도 걷죠. 하여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침대 누우면 또 화장실 가자 또 이래요. 그러면 또 가죠. 예. 극단한 경우를 하루에 100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게 또 있죠. 밥 먹은 거. 식사도 약간 센서가 깨져가지고 금방 식사하시고 또 밥 주라. 또 금방 식사하시고 또 밥 주라. 이것도 합니다. 그렇게. 예. 왜? 밥 들여봤자 드지도 않고 한두 수밖에 안 드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요. 마누라를 제가 전세에 내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가지는 어떤 가족관, 내가 가지는 뭐 마누라 관이라 할까요? 또 내가 어릴 때 청소년 때 가졌던 그런 나는 어떻게 해서 가족을 운영했었다 그런 것에 아주 빗나가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나마 이 수준에서 내가 마누라와 시어머니의 관계, 마누라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그나마 좋겠다. 아예 판을 깨지 않으려면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마누라와 자식을 내보냈고요. 제 판단은 그 점에 있어서는 옳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지금은 판단이 뭐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저는 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체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은 실패고 억울하고 분노에 차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해봤자 아쉬운 일들이죠, 그게. 근데 저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내 아무리 슬프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이 슬프다 해서 뭐 통곡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제가 앞으로 한 20-30년 엄청 운 좋으면 100살 넘게도 살겠습니다만은 20-30년 살 건데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이 2024년이니까 마치 2000년도에서 24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상 2000년도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뉴 밀레니엄 시대라 해가지고 난리법석 피운 적이 엊그제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나 그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제가 어릴 때 꿈꿔온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의무 없이 이 우주에 왔다가 우주에서 지구로 와서 그냥 가기는 좀 서운하잖아요. 어차피 이름을 남기나 안 남기나 본인에게는 뭐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이수수님 같이 뭐 그렇게 뭐 거창한 이름을 못 남기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한두 명 입에서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20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30년은 요즘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고 또 건강에 관해서 많이 사람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건강 관리한다면 30년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 2라운드를 좀 멋있게 해보겠다 그런 욕구는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참 힘드네요. 실천하기가. 어머님을 제가 2분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주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머님 지금 소리에 온갖 안테나는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질 리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집중해서 제 인생의 2막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게 완벽한 영어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이상하게 저는 그걸 못했어요. 물론 제 또래에서 영어 한다는 애들도 프리토킹 하는 애들 거의 못 써요. 이게 책을 보고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동시 해석하면서 빨리 영어를 해독한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영어 원서에 읽는 전 애로사항 없어요. 어떤 종류의 서적이든 간에 모르면 또 사전 찾아보고 그나마 요즘은 또 인터넷에서 사전 보기가 쉽잖아요. 해석기도 있고 하여튼간 제가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프리토킹 하는데 한번 제가 어머님을 10년 잡고 있으니까 10년 안에 영어를 완벽하게 외국인처럼 하자 하고 시작했던 게 5년 되었는데 아직도 제가 띄엄띄엄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내가 멀티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꼭 사고 나더라고요. 영어만 집중하면.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제 1순위는 어머님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고 몇 번 난 다음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5년을 뒤돌아보건데 아마 어머님에게 집중한 상태에서는 영어를 제가 원어민처럼 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냐 싶고요. 또 하나 걸림도 있는 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하고 미쳐야 되거든요. 그럼 가능해요.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한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가끔씩 동생들 집에 오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흔적 없이 태 안 내고 공부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이제 제가 지금 아마 5년 차인데요. 한 7년 차 되면 3년 남았겠죠. 어머님께서 그때까지 생존해 계신다고 전자에. 근데 아마 생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남은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급해서, 그때는 아마 동생이고 뭐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필요 없이 그때는 영어에 미쳐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머님한테 집중을 하되 지금보다는 좀 더 영어에 미쳐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10년 안에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브루트까지 못한다면 제 자신이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뭔가 하나를 이뤄놓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년 후면은, 오늘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제가 61살에 어머니 모셨으니까 71세 되면은, 그때 제가 영어를 풀토킹 한다면 아마 제2 창업하는데 상당히 자산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산을 떠나서 내 자신과의 어떤 자신감은 충족이죠. 나에 대한 함량을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 제2와 아이템과 영어하고 함수 관계가 0.1%만 있더라도 저는 영어를 할 겁니다. 그것이 이게 뭐 제2 창업을 하는데 꼭 전제 조건은 아니죠. 제 자신에 대한 만족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5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할까 그럽니다. 영어 공부를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함량을 채우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사실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 거니? 뻘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부모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장시간 있던 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뻘 생각. 잘 주무시고 계시네요. 여기서 이 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제가 우려시 되고 경계시하는 뻘 생각은, 창피하지만 여기서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5개월간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한 두세 번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어제도 사실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만 어제는 안 들었는데,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미래가 암울하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리고 탈출할 방법이 없다면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요구가 팍 나요. 한순간입니다. 그것은. 예. 날마다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먼 미래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내가 왜 살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이제 엄습이 오죠. 지금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오고 통계 안 잡혀서 그러지 가족여행 하다가 아마 동반 자살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 사람들에게 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이 동반 자살하면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엄니 왜? 엄니 나 밖에 청소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어 밖에서. 나 청소하고 올게 엄니. 청소하고 올게. 청소하고 올게. 좀만 기다려. 응? 예, 청소하고 올게. 좀만 기다려. 청소하고 올게 엄니. 좀만 기다려. 예, 조금만 기다려. 청소하고 올게.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좀만 기다려.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좀만 기다려, 엄니. 예, 얼른 올게. 좀만 기다려. 조금만. 이제 깨어나셨네요. 얼른 끝내고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서운 거니? 이렇게 제가 마음가짐을 있다 해서 제가 그런 상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예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강연했던 그 행복 제작소에 했던 그러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극단한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죽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너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뉴스에 나와서 알지 우리들이 뭐 그런 일을 하면 나오지 않죠. 또 하나 이야기거리는 지금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모 코미디언 있죠. 그 KBS 코미디언인가요? 그분이 뭐 피부 질환을 장기간 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여성 코미디언인데 이름은 참 여기서 밝히기는 부적절하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것은
결정적인 게 아까 딱 세 가지입니다. 동일한 행동이 반복이 되고, 이 동일한 행동이 개선점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암흑의 긴 터널만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그 시점에 보기에는 그렇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탈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그때 그 딸을 케어하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분도 이렇게 극단서대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저도 언제 그 궤도로 진입할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점을 경계하고 있고, 또 그 점을 대비해서 뭐 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간단히 써놨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런 일을 나는 안 한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자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현존하는 한, 그리고 그 궤도에 진입하느냐 아느냐는 0.001초에 끝납니다. 예. 그리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허무감과 고독감이 밀려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농약을 들이키면은 맨정신이라면 목멍이나 혀나 식도에서 혹은 위에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해내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정상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계가 파괴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약이 물처럼 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도 그것보다 뭐 자율신경이라 그런가요? 그런 게 작동을 안 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셨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공포라는 게 다 있죠. 고소공포. 근데 그 고소공포가 없어져요. 예. 아니, 오히려 포근해 보입니다. 저 밑에 바닥이. 예. 저는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예, 딱 어떤 상황이 좀 쎄하다 그러면 저는 얼른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문구인데, 성경이나 그 불경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자례도 안 다닙니다만은 약간 그런 문구를 매일 어찌 보면 암송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조금 지탱할 수 없는 경우가 하루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늘을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님을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최선을 다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나와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하시는 그 어떤 부분을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런 나의 언행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고 10년 20년이 돼도 더 악화만 됐지 개선될 확률은 없고, 또 내가 탈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오늘의 삶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물주밖에 없죠. 조물주 시각에서는 달리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상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그 절대자를 제가 마음속으로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 그랬을 때는 저는 낙담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신이 있을 것이다, 신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실현되지 않았다 해서 에이,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꾸준하게 한다. 설령 본인의 어떤 갈증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어도 우리들은 권력을 앞세운 왕 네가 세운 신에게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데, 나는 이 말을 어릴 때 제가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겠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죠 그때는. 이제 한 환갑 조금 넘어서 이 말 뜻을 알았어요.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 하나가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팍 때리더라고. 어렵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탈감은 무척이나 크죠, 인간들은.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은 저한테 큰 감명을 주었고, 남은 인생에 이 말이 저를 휘어잡을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도 아마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인데요. 하여튼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해라. 분명히 조물주는 체크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의 좀 DNA가 바꾼다는 말이죠. 성경에 또 비슷한 말 또 하나 있죠. 이것도 뭐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맨 처음 한 말이 좀 어리숭하고 좀 가다듬지 않는 말이가 평범한 말이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이 중요하죠.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또 불경 그 108배 있잖아요. 108배 보면 좀 두 가지 문구에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문구가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건 욕심이다. 이런 백발의 문구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효율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 아웃풋을 따지고 하여간 쉽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건 죄악이다. 이 말이 엄청나게 저를 또 흔들었어요. 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 말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라, 이 말인데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또 동일한 또 불경 108배 문구에 사람들이 네 의견에 찬성하는 것도 바라지 마라,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약간 표현은 틀릴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누가 내가 무슨 제안했을 때 찬성하는 것을 바라지 마라. 반대하는 것을 용인하고 왜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결론적으로는 더불어서 같이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저는 의역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도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우리를 반대한 사람은 싫어하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싫어지고 멀어지고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실 때 내 인생의 폐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을 고문하고 허위 날조로 빨갱이를 만들고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좋아해라, 이런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하고 갈등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왜 저 사람이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번 고민하고 두 번도 고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가급적이면 나와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엄청 했어요. 나 그 말을 듣고 참, 왜 그런데 그 말이 그때서야 제가 환갑이 넘어서야 이렇게 내를 때리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극단 선택할 결이 좀 없어요, 사실상. 근데 항상 위험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어머님 잘 계신가 보고요. 저기 탁 제가 부추를 어머님 잘 계십니다. 저것을 이제 오늘 반은 제가 생채로 먹고 반은 갈아서 어머니 국에 넣어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칼륨이 빠지도록 지금 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제가 통풍 환자거든요. 물에 담가놓으면 칼륨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냄새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 봄나물인데 어찌 보면 주변에 놀고 있는 공간 텃밭을 하려고 하면 좋죠.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진짜 좀 놀다가, 엄니 나 왔네. 엄니 막둥이 왔네. 막둥이 왔어. 누구요? 막둥이 남주. 원놈노 언니 막둥아 불러봐. 엄마 예. 오늘 어째 있냐더라. 인자 왔어. 청소하고 왔어요. 청소하고. 두개 왔어. 나 혼자 왔어. 먼저 갔다. 누구? 설정대가. 누구? 어. 엄니 나 혼자 왔어. 어. 혼자 왔어. 이제 일어나서 놀자. 어디 갔다. 누구? 설정대가. 몰라. 엄니 일어나자.
다음에 뵐게요. 운전 갔다 또. 예.